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혁신일보 주최 학년 대표 후보자 초청 토론회의 진행을 맡은 김근형이라고 합니다. 예. 저희 혁신일보는요, 이 학생의 선거가 인기투표라는 기존의 그런 전형을 타파하고 진정이 학생을 위하는, 학교를 위하는 후보가 당선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탄생했습니다. 그 일환으로 어제죠, 저희 혁신일보 유튜브 채널에 여기 계신 2학년 학년 대표 후보분들의 인터뷰가 업로드가 됐고요. 오늘은 토론회를 준비를 해봤는데요. 어제 인터뷰와는 다르게 조금 더 진지한 모습으로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여기 계신 후보분들도 이 공약 검증의 장이 될 수 있도록 규칙을 지키고 진지한 모습으로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걸 시청해주시는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를 위해서 조금 더 집중을 해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토론 절차는요, 모두 발언 1분, 공약 소개 1분, 주도권 토론 5분, 마무리 발언 1분으로 이루어집니다. 주도권 토론에 대해서는 다들 아시죠? 예. 뭐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해드리자면, 이제 질문을 하는 사람이 주도권을 가지고 이제 여러분이 만약에 질문을 하시는데 상대 후보가 말이 너무 길어진다, 30초 이상 이거나 뭐 질문에 쓸데없는 대답을 한다, 그러면 가차없이 잘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모두 발언 시작하겠습니다. 각자 자기소개, 그리고 학년 대표에 출마하게 된 이유 같은 거 포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호 순서대로 시작하죠. 1번 광민철 후보. 잠깐. 예스. 갑시다. 누구에게나 인정받는 광민철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하고 그리고 선생님 여러분, 이번 2학년 학년 대표에 출마하게 된 기호 1번 광민철입니다. 지난 1년 동안 학교를 다녀보니 저뿐만 아니라 많은 학생들이 다양한 곳에서 불편함을 겪는 것을 보았습니다. 학생 여러분들의 불편함을 개선하고 더 나은 환경을 제공하고 싶어 이번 학년 대표에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제 특유의 적극성과 추진력으로 여러분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여러분의 눈, 코, 입, 손, 발을 대신하는 학년 대표 광민철이 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실함은 최고의 무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성실함을 바탕으로 누구에게나 인정받고 기억에 남는 학년 대표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기호 2번 김도현 후보. 예, 안녕하십니까. 이번 2학년 대표 후보 기호 2번으로 출마하게 된 김도현입니다. 이때까지 학교에 작년에 이렇게 전체적으로 집합을 하면서 공지사항 전달하고 나서 불편한 점 얘기할 때 늘 불편한 점이 나오는 걸 제가 압니다. 근데 요즘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소집도 힘들 뿐더러 이거를 주도하시던 선생님도 이제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불편함을 직접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필요하겠다. 그래서 제가 이번 대표 후보로 출마하게 되었고, 또 이번 토론을 통해서 제가 정석권 준비한 공약들은 제가 이 공약들이 실천이 되었을 때 여러분의 학교 생활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공약들을 준비했으니 이번 토론을 통해서 이 공약들을 여러분들에게 보다 잘 전달해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기호 3번의 주선우 후보.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2022학년도 2학년 학년 대표 선거에 출마하게 된 기호 3번 주선우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저는 이 학교를 다니게 되면서 작년부터 이 학년 대표나 학생 회장들의 공약이 제대로 실행되지 않는 것을 보고 그 이유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왜 그럴까? 그 이유들은 대부분 그 학년 대표나 학년 대표의 열정이 부족하거나 그 예산이 부족해서 시행되지 않았던 공약들이 많은데요. 그래서 제 공약은 최대한 예산을 사용하지 않고 제 열정의 할 수 있는 데까지 그런 공약들로 많이 구성을 해보았고요. 네, 그 유튜브를 보시면 제가 이제 흑인이라고들 하시는데, 네, 검은색은 사실 어떤 색과도 모두 다 잘 어울리는 그런 색들이거든요. 예, 모든 학생들과 잘 어울리는 그런 열정 있는 뜨거운 학년 대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기호 4번 이철우 후보. 안녕하십니까. 바르고 깨끗한 학년 대표 기호 4번 이철욱입니다. 제가 이번 학년 대표에 출마하게 된 것은 이것이 제 오랜 꿈이었기 때문인데요. 지금까지는 제가 자신감이 좀 부족해서 이런 자리에 잘 서지 못했지만 이번 기회에 여러분에게 제 진심을 좀 전달하고 싶고, 그리고 평소에 봉사활동을 하는 편인데 한 걸음 뒤에서보다
보다 한 걸음 앞에 나서서 여러분들을 돕고 싶어서 이번 학년 대표에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인터뷰 영상에서는 제 인지도가 조금 낮은 점을 좀 고려해서 저에 대한 관심을 끌기 위해서 조금 황당할 수 있는 공약들을 내세웠는데요. 이번 토론회를 통해서 제 진짜 생각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학교의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에게 전달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그럼 이제 후보분들이 제가 미리 상대 후보의 공약을 숙지해오고 질문할 사항들을 생각을 해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다 해오셨죠? 네. 근데 혹시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간단하게 본인의 공약을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도 1분입니다. 2번 김도현 후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예. 제가 준비한 첫 번째 공약은 저녁 시간에 운동을 하고 싶은데 늘 강당문이 잠겨 있어서 하지 못했고, 그래서 또 뭐라 해야 되지? 스트레스를 풀지 못하거나 공부에 조금 집중도가 떨어지는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선생님한테 얘기해서 강당문을 개방하거나 선생님이 직접 관리하지 못하겠다 하시면은 제가 직접 관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걸 내세운 공약입니다. 자, 두 번째 공약은 아까 전에 말했듯이 학교 생활을 하면서 불편한 점이 꼭 나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기도 힘들고 코로나 때문에 직접 대면 오르니 구글 폼 같은 전자 메일식으로 주고받을 수 있는 이런 안건을 두 번째로 내세웠습니다. 세 번째는 학생들의 예산 사용, 학교에서 학생들을 위한 예산 사용 현황을 학생들이 공유한다면 학교가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해주는지 좀 더 알고 감사를 느끼고 공부할 수 있으며, 또는 학생들을 위한 네,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예. 네, 시간을 지켜주십시오. 네, 그럼 기호 3번 주선우 후보 공약. 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이 스트레스에 초점을 두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 스트레스를 왜 받나 이걸 분석을 해봤더니 아무래도 이 좁은 공간에서 많은 적은 친구들과 함께 지내는 시간이 오랫동안 지속되다 보니까 이제 친구들의 갈등도 좀 많아질 수 있고, 이제 학업으로 인한 스트레스도 많이 받을 수도 있고, 우리 학교가 다른 학교보다 아무래도 뭐 체험 활동이나 행사 이런 것들이 좀 적다 보니까 좀 더 그런 학생 시절의 청춘, 이 즐거움을 즐길 수 있는 시간도 좀 적은 것 같고, 이제 원하는 그 규정이나 규칙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불편했던 점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의 이 고민 사항이나 이 불편한 사항들을 직접 들어가지고 일주일마다 한 번씩 이 학생 투표를 실시해가지고 여러분들 의견을 취합하고 선생님들께 그걸 직접 보여드리면서 설득을 하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특별한 날들을 더 재밌게 만들어줄 수 있는 다양한 행사들도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학업 관계를, 교우 관계를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 사과데이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다음 기호 4번 이철우 후보. 네. 저 같은 경우 공약에 조금 변화가 있긴 했는데요. 여기서 처음 말씀드리지만 저는 그 학생과 선생님 간의 상호 평가제를 도입하고자 합니다. 저는 학업에만 치중하는 학생이 꼭 잘된 학생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인성적인 측면에서도 잘된 학생이 결국 사회에 나가서 좀 더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인데요. 학생과 선생님 사이에 상호 평가 제도를 통해서 이달의 우수 학생, 이달의 우수 선생님 이렇게 선출을 해서 그 분들을 좀 본받을 수 있고 하면서 학년 전체가 좀 발전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봤고요. 그리고 두 번째 공약 같은 경우에는 자판기 옆에 집회 교환기를 설치하는 겁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작년에 정말 많이 겪었던 고충인데요. 자판기 갔을 때 10,000원짜리가 들어가는 자판기가 하나밖에 없어서 10,000원짜리 들고 있다면 그걸 바꾸려면 다른 걸 써야 한다는 좀 문제점이 있어서 들고 나왔습니다. 네, 다음 기호 1번 광민철 후보. 네, 일단 첫 번째로 누구에게나 인정받는 광민철이 되겠습니다. 학년 대표 광민철이란 말을 들으면 그 일 잘하고 소통 잘하는 친구라는 말이 들리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1, 2주 등의 일정한 간격으로 각 반을 모니터링하여 불편한 점을 수합하여 회의 때 해결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지만 가장 안 됐던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과 가장 가까이서 소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운동장 돌고르기와 체력 단련실 노후된 운동기구 교체입니다. 이 공약을 보고 터무니없다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보다 운동장에서 많이 뛰고 불편함을 겪었습니다. 해내겠습니다. 그리고 체단실 운동기구 추가 혹은 교체도 시행하겠습니다. 네 번째, 중간, 기말 끝나는 시즌에 신청자를 받아서 1, 2학년간 3대3 형태 등으로 상담을 진행하겠습니다. 학교의 발전을 위해서 선후배 간 소통이 꼭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추가로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면 선거 기간 중 게시판에 여러분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겠습니다. 저의 부족한 부분을 꼭 채워주십시오. 네,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주도권 토론 순서인데요. 이건 마이크로 들어가고 있는 거야? 이게 영상 자체에 들어갈 수 잘 안 들려. 잘 안 들리지. 그래서 혹시 모르니까 녹음 따고 있긴 하거든. 그냥 말할 때 조금만 더 크게 말해야 될 것 같아. 텐션도 좀 높이. 나는 텐션 예. 합시다 일단. 네, 자 그럼 기호 3번 주선우 후보부터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선 광민철 후보님, 예, 공약을 정말 인상 깊게 봤는데요. 이제 광민철 후보님의 경우에는 이 체력 단련실에 노후된 운동기구를 교체하고 운동장에 돌을 고르겠다고 하셨는데, 이거는 이제 사실 체력 단련실을 쓰는 학생들이나 운동장을 사용하는 학생들이 매우 적은 수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러니까 이제 운동장이나 체력 단련실을 사용하지 않는 학생들을 위한 그런 공약들은 없는지, 네, 그게 궁금합니다. 일단은 운동장 상태가 개선되고 이제 그런 이제 상태가 전체적으로 개선된다면 사용 빈도가 더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하고 체육 시간에도 강당뿐만 아니라 충분히 사용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최대 체육 대회도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운동장 상태 개선은 분명히 효과가 있다고 보고요. 일단 저는 초점을 이쪽으로 맞췄으나 혹시나 여러분들이 좀 더 불편하신 부분이 있다면 저는 게시판을 이제 만들어서 여러분들의 의견 직접적으로 받기 때문에 그런 부분 충분히 해결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그렇다면 이제 게시판에서 학생들의 의견이 모아지지 않는다면 광민철 후보께서는 어떻게 하실 예정이십니까? 모아지지 않는다면 제가 직접 이제 당선된 이후로 제가 직접 조사하러 다닐 예정입니다. 아, 네. 이제 김도연 후보의 경우에는 이제 반의 예산이나 기숙사의 예산을 학생들이 모두 함께 파악하고 사용한다고 하셨는데요. 혹시 학교의 예산이 어떻게 편성되고 어떻게 사용되는지 혹시 조사해 보신 바가 있나요? 제가 이런 점을 조사하기 힘든 게, 제가 학년 대표가 아닌 이상 하나의 학생으로서 선생님께 다가가서 이런 예산에 대한 정보를 묻거나 구성되어 있는지 직접 네. 알아내는 게, 그러면 제가 직접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상북도 교육청 2022학년도 학교 예산 편성 및 그 사용 예산이라고 적혀 있는 그런 문서가 있는데요. 인터넷에 이제 학교 예산의 경우에는 이 학교의 그 분기별로 이제 예산이 결정되게 되는데, 그 분기가 시작되기 50일 전에 통보를 해야 되고요. 30일 전에 그 사용 계획서를 모두 제출해야 합니다. 그렇게 된다는 것은 이제 이번 1분기에 대한 그런 예산 계획안은 모두 날아갔다는 뜻인데, 그렇다면 김도연 후보님의 그 예산 사용 편성안은 그 분기가 3번밖에 없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이 학년 대표에 나가는 이 시점부터 제가 학년 대표가 되기 전부터 예산을 이렇게 짜는 건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학년 대표가 되고 난 후부터 적극적으로 예산의 사용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학생들과 협력할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강당을 저녁 시간에 사용하게 된다면 어쩔 수 없는 그런 안전사고나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면 혹시 김도연 후보께서는 어떻게 하실 예정이십니까? 그렇기 위해서 제가 직접 늘 저녁 시간 내내 강당에 있을 예정이고, 혹시 이런 불의 사고 일어났을 때 늘 선생님께 먼저 달려갈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제 이철욱 후보의 경우에는 학생 선생 간 상호 평가 제도를 운영한다고 하셨는데요. 이제 학생 선생 간의 그 평가하는 방식을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저 같은 경우에 생각하고 있는 바는 이제 구글 폼이나 이제 설문지를 만들어가지고 이제 학생 선생 중에 이제 약간 자기가 우수하다고 생각되는, 약간 모범적이라고 생각되는 선생님이나 학생 이름을 적어서 제출하는 형식을 생각하고 있고, 그 밑에 혹시 가능하다면 그 이유도 적어서 제출해 주는. 네, 그렇게 된다면 학생들의 의견과 선생님들의 의견을 수합하는 누군가가 필요할 건데요. 그걸 혹시 이철욱 후보가 하실 예정이십니까? 네, 당연히 제가 이 일을 남에게 시킬 수는 없지 않습니까? 당연히 제가 나서서 네. 해야죠. 그렇게 된다면 상당히 좀 민감한 부분이라고 생각되는데, 이제 그 자신이 좀 뭔가 우호적인 그런 선생님이나 학생들에 대해서 선생님들이 학생들의 의견을 이제 이철욱 후보가 직접 보시게 된다는 소리인데, 그런 개인정보의 유출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점은 아마 투표하는 학생들도 좀 생각을 할 거기 때문에 저는 그 점은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네, 이제 자판기 옆 집회 교환기 설치, 이건 사실 학생들이 집에서 5,000원이나 1,000원을 가지고 올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돼서 뭔가 좀 특별한 공약이 아니라고 생각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5,000원, 1,000원 가지고 올 수 있죠. 그럼 5,000원, 1,000원을 가지고 오지 않았을 경우도 좀 생각해야 한다 생각해서 네. 그렇다면 그 집회교환기는 학교의 예산으로 이제 그 설치하게 되는 건가요 혹시? 이거 같은 경우에는 만약 설치하게 된다면 저희 학년뿐만 아니라 전 학년 사용할 수 있고 그리고 저희 이후에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한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이철욱 후보는 이제 공약을 맨 처음에는 이제 조금 이상하다고 할 수 있는 공약들을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송출하셨고 이제 그 토론회 전날에 이제 2개의 공약을 공개하셨는데 이게 사실 이제 뭔가 다른 학년 대표들의 견제를 조금 덜 받기 위함. 예, 시간이 다 됐습니다. 예. 혹시 뭐 대답하실 건가요? 그러면 뭐 다른 후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 시간 대답할 시간 더 주는 거에 대해서. 넘겨도 되고. 아마 다른 후보들에게도 비슷한 질문이 나올 것 같네요. 오케이. 네. 그럼 이철욱 후보 주도권 토론 이어가 주십시오. 네, 그러면 먼저 광민철 후보에게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운동장 돌고르기는 본인이 말씀하셨다시피 조금 허무맹랑한 그런 공약 같은데 그걸 실행할 구체적인 방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간단하게 말하면 직접 손으로 고르는 방법도 분명히 존재하겠죠. 그 체육대회 직전에 이제 기획부가 집게로 돌을 고르는 그런 식의 활동을 했었고요. 하지만 그게 아니라 일단은 체육 선생님께 돌을 고르는 장비가 있는지 문의해 놓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제가 중학교 때 야구부가 있었는데 그때 야구부가 운동장에 돌을 고를 수 있는 장비를 제가 가지고 있는 걸 봤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걸 사용할 예정입니다. 그 체력 단련실의 이제 노후 시설 교체의 경우 네. 지난 학년 대표도 공약으로 조금 내걸었었던 사안인데 그걸 실패했습니다. 네. 어떻게 이번엔 가능하실까요? 일단은 저는 학생들의 의견을 좀 더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무엇이 부족한지 아니면 무엇이 노후된지 정확하게 정리를 해서 담당 선생님께 이런 식으로 예산을 반영해 줄 수 있냐라고 여쭤볼 예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중간 기말 이후에 약간 서로 다른 학년 간의 상담을 주최하신다고 했는데 네. 그것을 통해서 어떤 우리 학년이 얻을 수 있는 이점이나 이런 게 있을까요? 일단은 1학년과 교류를 한다는 자체에 저는 초점을 두고 싶고요. 저희가 일단 1, 2학년 간의 교류가 많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뭐 1학년에게 충분히 조언을 해주고 싶다는 학생이 존재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김도현 후보에게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그 강당 사용권에 대해서는 이미 체육 선생님께서 안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그래서 작년에는 그 선생님께서 안 된다고 하셨는데 이번에 선생님도 바뀌셨고 또 점점 운동에 참여하는 학생들도 많아지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건 올해 체육 선생님이신데 올해 체육 선생님도 저희 반에 들어와서 체육 수업 시간에 제가 물어봤을 때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래서 선생님이 직접 관리하시지 못하겠다고 하였을 때 제가 직접 책임감을 갖고 할 수 있으면 좋겠다 네, 싶어서 알겠습니다. 공약을 걸었습니다. 그 중독서실 운영을 공약으로 내거셨는데 중독서실 운영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 방안이나 그거에 따른 기대 효과가 있으십니까? 네, 당연합니다. 구체적인 계획은 당연히 학생들이 공부하는 공부 의욕이 떨어지는 이런 주말, 일요일 저녁 시간대에 운영할 계획이고 이 운영할 목적은 당연히 제가 코로나도 걸려갖고 주말에 공부가 조금 하기 싫어서 내팽개친 적도 많았는데 이렇게 평소에 같이 공부하던 친구, 놀던 친구와 함께 공부한다면은 좀 더 공부욕도 불타오를 것이고 여기 맞춰서 다 같이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은 주선우 후보에게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그 일주일마다 직접 투표를 진행하신다고 공약에 내걸었습니다. 네. 근데 학년 대표를 선출하는 이유가 그런 과정을 좀 간소화시키기 위해서라고 생각하는데 이 생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오히려 그런 과정들이 간소화됐기 때문에 이 전체 학생들의 의견이 선생님께 잘 전달되지 않고 이 학생 대표의 의견으로 선생님께 전달됐다고 생각하는데 네 처음부터? 다시 그냥 미안 네 그렇게 된다면 이제 일주일마다 매번 한 번씩 여러 주요 사안들에 대해서 학생들이 투표를 진행하게 된다면 좀 더 선생님들도 이제 학생들이 62명이 이 안건에 대해서 찬성했네? 좀 더 고려해봐야겠다 이렇게 오히려 더 긍정적인 효과가 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방이동의 날을 지정하는 것을 공약으로 내거셨는데 이걸 통해서 좀 기대하는 효과가 무엇인지 좀 궁금합니다. 네, 평소에 이런 그 방이동의 날 이런 게 정해져 있지 않다 보니까 살짝 불법적으로 방이동을 하는 학생들이 좀 많잖아요. 그 과정에서 이제
원치 않게 이제 그 방에 있었던 학생들은 벌점을 받기도 하고 이제 그 수면 방해나 이제 하고 싶었던 공부를 하지도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차라리 그냥 아예 방이동을 하는 날을 만들어 버려서 그런 이래 불법적이고 우발적인 그런 방이동들은 살짝 자제하고 예, 학생들에게 이제 좀 더 그 자유롭고 편한 분위기를 만들어서 좀 더 재밌게 할 수 있지 않나 학교 생활을. 그 방이동의 날을 지정한다면은 조금 불법적인 방이동이 없어질 거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한 좀 근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이제 아무래도 이제 좀 하고 싶은 날들 있잖아요. 그런 하고 싶은 날들을 이제 중간고사 끝나고 뭐 기말고사 끝나고 이런 날들에는 이제 평소에 방이동을 잘 하지 않던 친구들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차라리 그런 날들을 공식적인 날로 지정하게 된다면 그런 방이동으로 인한 벌점들을 조금은 자제당할 수 있지 않을까. 가장 많은 방이동들이 이루어지는 날에.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그러면 기호 1번 광민철 후보 주도권 토론 이어가 주십시오. 네, 일단 먼저 김도현 후보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네. 네, 온라인으로 구글 폼 같은 온라인 설문지를 통해서 건의사항을 받아가지고 회의 때 안건을 내겠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 온라인으로 건의사항을 제출하면은 참여가 직접 가서 물어보는 것보다 비교적 저조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이런 불편함을 느끼는 거를 근데 오히려 제가 직접 찾아갔을 때의 효과가 좀 더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게 그 온라인으로 받게 된다면 훨씬 더 접근성이 높아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예, 계속.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온라인으로 받고 정 안 된다면 참여율이 저조하다면 저도 당연히 방법을 바꿔서 개선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기숙사나 반에 각 반의 예산을 파악해서 물품 구매를 하거나 아니면 사용 방향에 대해서 이제 의논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이게 공개되지 않았던 것은 분명히 이유가 존재할 텐데 보안상의 이유라든지 아니면 금전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좀 그거를 일부러 공개하지 않았을 수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래서 제가 말한 예산 공개는 이 학교에 어떻게 돌아가는 전체 예산을 공개하자는 것이 아니라 이 학생들을 위해 투자한 금액이 어느 정도 사용되는지에 대해 공개하고 싶기 때문에 이 정도는 선생님께 말씀드려서 조금 합의점을 찾아볼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그 각 반이나 기숙사에 대한 예산을 이제 사용한다고 하셨는데 제가 알아본 결과 각 반에는 주어진 예산이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 기숙사는 그 각 기숙사의 수리 비용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끌어와서 쓰기가 힘들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그래서 그 저번에도 기숙사에서 전체적으로 학생들에게 물품을 전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수리 비용 외에도 어느 정도 물품이 남아 있는 것인데 어느 정도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 남아 있는 것인데 이 예산을 학생들이 좀 더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주선 후보께 질문하고 싶습니다. 네. 그 항시 의견이나 건의 사항을 수집해서 투표 진행해서 이제 회의를 한다고 하셨는데 네. 의견이나 건의 사항을 어떤 방식으로 수집하실 예정이십니까? 네, 이제 제 3번 공약을 보게 되면 학년 대표가 직접 일주일에 한 번씩 저녁 시간이나 점심 시간에 고민 상담소를 운영하게 되는데 그런 과정에서 이제 학생들의 불편함이 나올 수도 있고 제가 평소에 이제 굉장히 눈치가 빠르다는 소리를 듣는데 이제 주변들에서 일어나는 그런 불편함이나 문제점들을 제가 직접 이렇게 파악해가지고 할 수도 있는 거고 정말 불편하다면 학생들이 직접 저를 찾아와서 이제 불평불만을 토로하겠죠. 그것에 대해서 이제 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들을 투표에 붙인다는 그런 얘기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행사 진행을 해준다고 해서 거기에 관련돼서 질문하고 싶은데 이제 그런 각종 행사를 진행하게 되면 거기에 못 참여하는 친구들이 발생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소외되는 친구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방법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참여하지 못하는 친구들은 나름의 이유가 있겠죠. 뭐 자신은 좀 더 공부를 하고 싶다거나 좀 다른 일들을 생산적인 일들을 하고 싶다거나 그런 자의로 참여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해결이 괜찮을 것 같고요. 친구들이 이제 뭔가 그러면 제가 좀 더 메리트 있는 이런 보상들을 내걸게 되면 예를 들어서 뭐 학년 대표 일주일 이용권, 뭐 탁구, 네, 알겠습니다. 네, 그 e스포츠 대회 같은 걸 진행한다고 하셨는데 저도 그 분명히 좋은 생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게 이미 한 번 위에서 막힌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실현 가능성이 존재하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그것들이 이제 평소에 학교에서 평일에 되지 않는다면 제가 주말에 진행을 직접 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사설방을 파서 제가 그걸 직접 진행을 하고 그 과정에서 이제
상을 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친구? 그리고 방이동의 날을 지정한다고 하셨는데 이제 가장 심한 문제가 저는 코로나라고 생각하거든요. 혹시 어떻게 관리를 하실지 간단하게만 좀. 예, 유튜브에서도 나왔다시피 이제 방이동 하는 방들을 제가 체크를 해놓을 거고요. 거기를 뭐 30분 주기, 뭐 1시간 주기로 수시마다 돌면서 이제 마스크가 올바르게 착용되어 있는지 그것들을 이제 확인하게 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철호 후보님께 질문하고 싶습니다. 네, 이게 학생 선생 간 이제 상호 평가 제도를 운영한다고 하셨어요. 좋은 방안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 학생이 선생님을 평가하는 것은 이미 존재를 한다고 저는 보거든요. 교원 능력 평가를 통해서. 근데 이제 이거는 저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선생님이 학생을 평가하는 것은 어떤 효과가 있는지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학생과 선생님 사이에 아무래도 소통이 조금 부족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 소통의 부재를 이런 약간 설문조사 형태로 약간 해결하려고 이 학생 선생 간 상호 평가를 좀 도입하려고 하는 거고, 학생 선생 간 상호 평가 이외에도 학생 사이에 좀 상호 평가 같은 것도 도입할 생각이 있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 하나 빠르게 드리고 싶은데 이제 화폐 교환기의 네, 시간이 다 됐습니다. 시간이 다 됐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2번 김도현 후보가 주도권 토론 이어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이크. 저는 우선적으로 강민철 후보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아까 전에 이철호 후보가 물었다시피 체력 단련실 물품에 대한 교체나 수리 혹은 이런 것들에 대한 사항은 작년에 기각됐다고 말드렸죠. 네. 그러면 이런 기각된 사항들을 학급 회의나 선생님께 어떻게 구체적으로 전달할 건지. 일단은 기각된 이유에 대해서 먼저 들어보고 싶고요. 그게 학년 잠시만요. 저 말씀하실 때 마이크를 학년 대표 자체의 노력이 부족했을 수도 있고 이제 각각 뭐 어떤 다른 이유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저는 일단 그 기각된 이유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그다음 학생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정확하게 이제 노후된 시설이나 아니 수리해야 될 부분, 아니 추가해야 될 부분을 정리해서 제 선생님께 말씀드린다면 충분히 예산을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 주선우 후보께 네.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주선우 후보, 행사를 기획한다고 하셨는데 네. 이 행사를 기획, 진행 그리고 학생들을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역할은 다 본인이 하실 생각입니다. 네, 당연히 제가 해야죠.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신청서를 받아서 이제 뭐 이런 것들을 기획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학생들이 저와 함께 기획하시게 되면 오히려 이제 생기부에 좀 더 의미 있는 경험으로 남겨서 이제 기록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학생들에게도 좀 긍정적인 효과가 돌아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방이동 행위 자체가 친구 방에서 놀거나 이런 행위 등을 위함인데 이런 행사를 즐기기 위해 방이동을 하다가 다음날 학교 생활에 지장을 주게 된다면 이 이벤트에 대해 단순히 참여한 학생들이 책임이라고 볼 수 있나요? 이제 제가 방이동의 날을 시행하는 것은 아까 전에 말했다시피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끝나고 난 이후의 날인데요. 그런 날들의 경우에는 이제 학교 수업도 많이 진행되는 것들이었고 수행평가나 이런 것들도 이제 비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다음 날에 학교 생활에 지장이 갈까봐 이제 걱정이 되시는 분들은 이제 방이동을 안 하시면 되지 않겠나. 평소에도 방이동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니까 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철욱 후보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전에 자판기 설치에 대해 예산 사용에 대해 좀 긍정적일 수 있다고 얘기해 주셨는데 그 자판기라는 집회 교환기라는 기계 특성상 늘 누군가 관리할 사람이 필요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주기적으로 학교 측에서 계약을 맺고 직접적으로 월급을 주며 관리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것을 예산으로만 단순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가요? 저 같은 경우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좀 금전적인 문제랑 관련이 있다 보니까 그걸 관리하는 사람이 학생이 될 수는 없을 것이고, 그래서 생각을 해봤을 때 제가 자판기를 관리하시는 분 있지 않습니까? 그분에게 좀 부탁을 드려보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선 후보들이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들을 대부분 잘 질문 드렸고 해결되었다고 보았으니 저는 제 질문은 이 정도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네 후보 모두 주도권 토론을 마쳤고요. 간략하게 마무리 발언 1분 정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이철우 후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바르고 깨끗한 학년 대표 기호 4번 이철욱입니다. 정치했다. 정치면 그럼 수업을 뭐야, 우리 수업 어디 갔어? 아니 정치랑 야 우리 30초 정도만 하고 들어놨어. 30초만 할까? 30초. 되게 짧게 하고 가자. 아니 우리 1교시 뭐냐, 민철아? 우리 그 영어 일단 말씀 그럼 좀 째자. 말씀은 드려놨어. 30초 정도 영화 하겠는데. 아니 30초
30초라기보다 최대한 빨리 가는 거 가지고. 그냥 아 근데 이거 진짜 좋은데 살짝 이제 하면 곧 종치거든. 종치고 다시 시작. 재밌다. 아 근데 이게 라이브로 해야 이게 진짜 그게 그렇지. 그리고 질문이 다 거의 비슷해가지고 서로 마지막에 하니까. 이게 솔직히 마지막에 하는 애가 많이 불리하게 질문이 나오네. 계속 겹쳐. 나 질문 거의 다 써가지고. 그러니까 네, 바르고 깨끗한 학년 대표 기호 4번 이철욱입니다. 오늘 토론회를 통해서 지난 인터뷰를 통해서 느꼈던 저의 인식이 조금 바뀌었으면 좋았을 것 같고 그리고 저의 공약들이나 그런 것들은 언제나 선거벽보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늘 선거벽보를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기호 4번 이철욱을 뽑아주세요. 네, 기호 1번 광민철 후보. 네, 공약을 선정하면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초등학생 때부터 경험한 바 용두사미로 끝나는 경우도 많이 보았습니다. 아마 저뿐만 아니라 많은 학생분들이 이런 경험을 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 광민철은 가장 실현 가능성 있는 공약을 내세우고 하고 여러분들이 비록 작지만 도움을 받고 있다는 체감을 느끼게 해드리고자 노력하겠습니다. 낱말은 광민철이 듣고 반말도 광민철이 듣는다 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열심히 소통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편안함을 채우고 기억속에 남는 학년대표 광민철이 되겠습니다. 기호 1번 꼭 뽑아주십시오. 네, 기호 2번 김도현 후보. 네, 기호 2번 김도현 후보입니다. 이번 토론을 통해서 제 공약에 대한 문제점과 문제점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제가 학년 대표가 된다 하더라도 제 공약 혹은 학교에 대한 불편한 점, 개선사항 등을 학생들과 주기적으로 상호작용한다면 좀 상호작용하는 과정을 통해서 좀 더 개선될 수 있다는 점을 이번 토론을 통해서 느꼈습니다. 제가 학년 대표가 돼서 꼭 이런 점들, 몸소 느낀 점들을 여러분들에게 느끼도록 열심히 노력하고 공약을 꼭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기호 3번 주선 후보. 네, 안녕하세요. 기호 3번입니다. 열정이 3번 들어가야 되는 뜨거운 학년대표 후보 주선우라고 합니다. 네, 이제 제 공약들을 보시면 아시다시피 굉장히 공약들이 많아요. 이 공약들이 많은데 이 공약들도 제 열정을 보여줄 수 있는 수단이라 생각되고요. 이 공약들을 최대한 해결해 나가는 방향으로 저는 진행하도록 할 거고요. 아, 얘가 이래서 학년대표 하려고 했구나 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위해서 힘써주는 그런 학년대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호 3번 주선우 뽑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후보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희 혁신일보는 다음에 1학년 학년대표나 3학년 학년대표, 정교회장 후보 토론회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좋아